저는 동탄에서 프랜차이즈 교육업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했어요. 저는 첫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져 전 남편과는 연애 4년, 결혼 3년,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색하게도 이혼은 하고 남남이 되었네요. 재혼 안 한 싱글이지만 6년 전 이혼했으니 지금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말 다들 아시죠?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끝까지 인생이 안 좋으리란 법 없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가리란 법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세상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술술 풀리면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감히 인생 경험이 많은 구독자분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나이이긴 하지만 나름 어린 나이에 이혼이라는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이혼할 때는 정말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했습니다. 딸이 이혼당하는 거 보고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오죽 화가 나셨으면 제가 이혼하겠다는 거 이유를 듣고 대전에서 이곳까지 한달음에 올라오셔서는 시댁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저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부모님도 시댁이 어딘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혼 전부터 남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별거 중이었고요. 주말엔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예,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네 부모님 모시고 가라.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이라니? 네 부모님은 도무지 예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휴일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너 20분 내로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냉큼 와.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친정 부모님이 잔뜩 화난 얼굴로 자리에도 앉지 않고 거실에 서 계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안 보였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던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우리 부모님을 데리고 가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저도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다시는 발들이고 싶지 않은 집에 친정 부모님이 와 계신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집에는 뭐하러 오셨어요? 얼른 가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집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혼하는 게 네 잘못도 아니라며. 내 딸이 마음고생한 걸 그냥 넘어갈 엄마가 어디 있니? 내가 김서방 이놈 오늘 얼굴을 보고 가야겠어.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딸이 이 집에 시집 와서 그쪽 아들 서포트 해주고 겨우 살만하게 해놨더니 사람 다 물 빼먹고 내쫓아요? 우리 딸이 뭘 잘못해서 이 집 아들이 데리고 들어온 년한테 밀려나야 한답니까? 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이 상황에서 아들 편을 들어요? 나중에 죄 받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엄마,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시 뭐예요? 그만하시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자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자 잘못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이 상황이 짜증나셨는지 화가 난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니 우리 아들도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거겠지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 주제에 대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서포트를 해줬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잘나서 사업도 잘 나가는 거지. 그게 얘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기가 막히네요. 잘못하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이런 뻔뻔한 집안에 나도 내 딸 놔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순순히 그쪽 집안 편하게 해줄 일은 없을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세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그쪽 집안에서 할 소리는 아니죠. 우리가 해준 돈 잊으셨나요? 내 딸 차도 김서방이 타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감히 우리 딸이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이렇게 올라왔겠어요. 사돈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이혼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있을 수 있나? 어쩜 우리 딸한테 참고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엄마는 노발대발하시며 뭐 하나 잡히는 대로 던질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간신히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죽 열받고 분했으면 그러셨을까요? 아마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화난 마음에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속상하신지 눈물까지 보이시며 내가 이 결혼 시키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 집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쩜 예상을 빗나가지를 않는다니. 아이고, 내 딸 가여워서 어쩌면 좋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이혼이 무슨 죄야? 내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남은 인생 편히 살게 된 거라고 좋게 생각할래.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런 집구석 네가 훨씬 아깝지.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훨씬 잘 살 거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처럼 부부싸움도 집안 싸움이 되더군요. 사실 엄마가 그런 얘기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갈 때부터 시댁 부모님은 돈 이야기는 일절 물어보시지도 않고 아들이 알아서 잘 커서 알아서 결혼했다며 아들 자랑만 하시고 저희 집에서 도움받은 건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심 서운했었거든요. 제가 모은 돈이랑 친정 부모님이 도와줘서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으로 전세보증금 마련했는데 시댁에서는 전혀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챙겨야 할 식구가 많은 시댁은 행사도 많은데 만날 때마다 늘 집안, 아들 자랑, 족보 자랑만 하는 속빈 강정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많은 식구들 중에 돈은 저희만 내기 일쑤였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시킬 때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귀한 딸 너무 대접 못 받고 결혼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딸이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첫 연애이고 오래 만나온 사람으로 남편 댐댐이가 된 사람이라고 하니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겁니다. 물론 완전 사람 잘못 본 거였죠. 이혼한 얘기하려면 전 남편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을 되돌려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긴 하네요. 이혼한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그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때라 저에게 함부로 하던 전 남편과 시모에게 뭐라 복수도 못하고 떠밀리는 이혼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악물고 버티며 일하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제가 그 집 식구들과 아주 통쾌한 재회를 뜻밖의 장소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일 전부 돌고 돈다는 말이 맞고 남의 가슴에 상처 주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는 걸 저는 몸소 겪었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원인은 전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이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거지만 사실은 결혼 전에 큰 사건을 한번 눈 딱 감고 용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저는 학원 강사 일을 했었고 남편은 일식집 주방장이었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거의 주말에만 만나 데이트를 했는데요. 한 번은 저랑 같이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어디선가 자꾸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곳은 남편이 늘 들고 다니는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지? 자기 가방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 저는 남편 가방을 직접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핸드폰 하나가 더 들어있더군요. 그 사람은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자 다급히 가방을 빼앗더니만 어색한 당황한 말투로 이러더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데 번호가 남아있어서 전화가 오나 보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끊어버리기 전에 액정에 이미 하트 표시와 함께 쓰여있는 이름을 봤습니다. 분명 여자 이름이었어요. 예전에 쓰던 번호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 혹시 핸드폰 2개 들고 다녀? 무슨 대단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방장 일을 하면서 굳이 나눠서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암튼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당황하니까 내가 더 의심하게 되잖아. 그러지 말고 정 아무것도 아닌 거면 나한테 당당하게 보여줘봐. 제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우연히 그 사람 세컨드폰을 차에서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였더라고요. 그 폰에는 남편이 깔아놓은 각종 성인 어플은 물론 데이터 어플이 잔뜩 깔려 있었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모르는 여자와 주고받은 외설적인 농담들이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으니 그때 때려치웠어야 하는데 어리기도 했고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걸 모른 척 하지 않고 추궁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사과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결혼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이라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냥 호기심에 한두 번 해본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대체 이거 뭐야? 지난번에 이거 안 쓰는 폰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최근까지 대화 주고받고 어플로 만남도 시도했던데 진짜 이거 자기가 한 거 맞아? 제가 증거를 들이미니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만 결국은 자기 변명을 하더군요. 이건 또 언제 본 거야?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그래? 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야. 남자들은 호기심에 그런 거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그래. 내가 설마 너 만나면서 다른 여자 만나겠냐?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의심 안 받게. 이 폰 당장 없앨게. 그럼 믿겠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했다는 게 중요하지. 결혼할 사람이 다른 여자랑 채팅하고 노닥거리는 걸 이해할 여자가 있을까? 내가 납득하도록 설명 못할 거면 그냥 인정하지 그래? 그제야 그 사람은 저에게 궁금해서 해봤다면서 실토하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각서를 말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다른 일도 속 썩인 적 없는 사람이고 하필 결혼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모든 걸 취소할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도 참 어리석었죠? 그렇게 용서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딱 맞는 게요. 한 번만 바람 피우는 걸로 끝나지 않더군요. 물론 결혼 초부터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했는데 워낙 기가 시간이 늦는 업종이었습니다. 원래 일식집 주방장으로 일한 경력이 많았고 자기 가게를 차렸는데 아무래도 술도 팔다 보니 평균 11시나 12시에 귀가하거나 늦으면 새벽 1~2시는 기본이었습니다. 평일에 가끔씩 한 번 일찍 오는 날이면 9시쯤이었어요. 저도 그때 학원 강사하면서 귀가가 늦는 편이긴 했는데 남편이 평일에도 이상하게 늦게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날이면 저에게 울상을 하고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술 먹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은 건지 사람 많이 안 쓰고 감당하려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당신이 늦게 끝나는 일만 아니면 가게 일 도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건 어렵겠지. 진짜 먹고 살기 힘들긴 힘들다. 너무 힘들면 종업원을 1명 더 쓰면 되잖아. 당신은 주방 일도 바쁜데 서빙까지 하려면 당연히 정신없지.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너 사람 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아? 그리고
요즘 애들 조금만 힘들면 말도 없이 안 나오는 일 부지기수야. 그뿐인 줄 알아? 아르바이트비 적게 줬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 함부로 안 써. 남편은 가게 일이 힘들다면서 힘들어했고 집에 오면 항상 지쳐 있었어요. 이 일 피곤한데 닥달하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참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시간이 가장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해도 잘 받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오냐고 연락하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가 되돌아왔고 늘 집에 오는 중에 퇴근했다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나 일 때려치우고 그냥 월급쟁이 하고 싶다는 둥 월세 낼 생각만 하면 숨 막힌다는 이런 이야기로 아예 저의 입을 닫아버리게 했죠. 신혼 초에는 막 특별하다거나 깨가 쏟아지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연애를 오래 한 편이라 사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신혼의 알콩달콩함보다는 안정감이 있었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다지 싸운 날도 없었어요. 어쩌다 싸워도 당일에 꼭 풀었고 그날은 넘긴 적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한 거지만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저를 기만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가게를 하다 보니 본인이 술을 마시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편이 저 모르게 다른 사생활을 갖는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게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애쓰고 저도 이렇게 애쓰며 사는데도 결혼 2년이 넘어가도록 아이 가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던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남편이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 벌이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벌면서도 돈이 계속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는 돈을 전부 남편에게 보내고 남편 카드로 생활했어요. 어느 날 제가 카드 내역 오픈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다 네가 주말마다 놀러 다니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마트 가서 또 얼마나 먹을 거를 사들이냐? 너는 맨날 주말마다 몇십만 원어치 장 보고 가고 싶은데 다 가야 하는 거냐? 카드 내역은 무슨 다 네가 쓴 거야? 나는 보여줄 이유가 없어. 카드 내역 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설마 나 딴짓 할까 봐 의심하는 건 아니지? 아무튼 너는 너무 내 생활을 존중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럴 바에는 각자 관리하고 따로 생활하자. 그건 안 돼. 그러면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그게 남남이지 부부야? 결혼 전에 이런 가치관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맞춰놓고서는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건데? 당신 정말 이상하다. 그냥 각자 번 돈 각자 쓰자는 거야. 왜 내가 번 돈까지 이렇게 통제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카드 내역을 절대 사소하는 이유가 모텔 내역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모텔 내역뿐인가요? 여자 만날 때마다 풀코스로 저녁 사주고 와인바 가고 횟집 가고 좋은 술 마시고 혼자 딴주머니 차고 매일같이 그렇게 쓰는데 돈이 모일 리가요. 제가 번 돈까지 거의 2년을 자기가 쥐고 흥청망청 쓰고 다녔더군요. 이걸 어찌 알았냐면 돈 문제 때문에 답답했던 제가 남편 인증서로 카드 내역과 은행 내역 조회해보고 알았습니다. 남편 행적에 대해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마 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전 일이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용서해주지 말고 끝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번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줘도 계속 이렇게 나를 속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협의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혼인 기간이 짧았지만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위자료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에게 정신적 금전적 위자료 달라고 했더니
그럼 소송해야겠네? 라고 뻔뻔하게 나오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피해 보상은 물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세 보증금 제가 가져갈 거라고 하니 맘대로 하라면서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는지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인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너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니? 남자가 어쩌다가 여자 한 번 만난 걸로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하는 부부 천지겠다. 미안하다고 하잖니. 잘못했다고 하잖아. 네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용서하면 모두가 편안한 거 아니냐. 이혼하면 뭐 너 혼자 잘 살 것 같아? 네 신랑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라 생각해라. 어머니, 고작 이런 일이란요. 외도는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번이 아니라고요. 결혼 전부터 저 기만했고 심지어 바람난 여자는 가게 오픈할 때부터 왕래하면서 지낸 거 모르세요? 옆 상가에서 네일샵 하는 년이라고요. 절대 용서 못하고요. 이혼할 거니까 어머니야말로 부부 사이 일에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편을 들고 외도를 감싸더군요. 그런 집에 제가 며느리로 어찌 살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별거를 거쳐 이혼 소송을 했고 소송한 지 7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찌기 시작했고 강사일도 그만두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혼인기간이 짧아 고작 2천만 원. 남편이 돈이 없었으니 그거보다 더 줄 돈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살던 집 보증금 2억은 어차피 제 돈이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보증금을 가져가니까 위자료 안 주겠다는 치사한 말을 했는데 대번에 판사에게 혼쭐 났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아이가 없으니 빠르게 하게 되더군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바보같이 상간녀 소송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더러 정신 놓고 살지 말라고 전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해줬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넋나간 채 살 거야? 아무리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상간녀 소송 없이 분풀이가 되겠냐고. 나는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너 전 남편 놈 바람 피우던 증거자료 전부 가지고 있지? 그거 나한테 줘. 나랑 변호사 만나러 가자. 네 형부가 마침 잘하는 변호사 소개해준대. 거기 가보자. 언니 덕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그제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고 전 남편과 바람난 그년이 일하는 네일숍에 직접 찾아가 소장 던져주고 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하길래 저는 만신창이가 된 마음이지만 그년도 남의 가정 파탄낸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혼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분명 좋은 시절이 있었고 사랑에 맹세를 하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보니 너무 부질없고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를 잘 믿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믿을 건 오직 내 가족과 나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대로 신세한탄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전세금을 뺀 돈으로 그 당시 새로 신축한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원룸으로 월세를 살지언정 내 힘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설레더라고요. 정말 저렴하게 발품 팔아가며 인테리어하고 입주하는 아파트에 학원 홍보를 하면서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원 강사가 아닌 직접 원장 타이틀을 달고 영어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인생사 세웅짐하고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리 잡는 시간을 최소한 1년 정도를 예측했습니다만 저는 오픈한 지 석 달 만에 원생 100명을 찍었고 더 이상 원생을 받지 못하고 대기를 걸어놓는 학원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상처고 뭐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쁜 날을 보내게 된 저는 결국 한 층을 더 임대해 중둔관을 확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 마음 먹으면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성공이 제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 가지의 행운이 더 있었는데요.
제가 이혼 전에 분양받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입주 시기에 분양 금액의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가 한창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시절이긴 했지만 완전 행운이었죠. 그 동네에서 자리 잡은 5년 동안 저는 평생에 벌 돈을 거의 다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가 사고 학원 운영하는 데 올인하느라 원룸 살던 제가 10억대 아파트에 입주했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크게 수익을 좀 봤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있죠?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물에 상가 하나를 더 분양받아서 고등관 오픈을 했는데 주변에 학군이 좋다 보니 거기가 또 오픈 첫 달에 대박을 치더군요. 잘 풀리려고 하는 때는 뭘 해도 잘 된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제 학원 브랜드로 지점을 내고 싶다고 하면서 학원 사업이 더 번창하기 시작했고 꽤나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잘 나가는 거 보고 마음을 놓으셨는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혼하고 나서 일 잘 풀린 건 줄 알아. 그 집안 며느리로 살았으면 너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거 다 누르고 살았을 거다. 이혼했다고 인생이 나쁜 일만은 아니야. 너도 살아보니까 느끼지? 맞아, 엄마. 아마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을 거야. 이혼한 거 진짜 잘했다 싶어. 물론 대출도 많이 있긴 했어요. 이혼 전에는 저는 대출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면서 대출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무리한 대출은 절대 안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효율적인 대출은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즈음 새로 만나기 시작한 사람도 생겼고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면서 이혼의 상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 시모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진정한 복수가 될 줄은 몰랐던 저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전 시모의 배를 아프게 했네요. 전 시모와 우연히 만난 곳은 제가 주로 대출 거래를 하던 은행이었습니다. 대출이 좀 필요해서 찾아간 저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필 제 뒤에 번호표를 뽑은 사람이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5년 만에 처음 마주친 거였고 마주치자마자 서로 똥 씹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먼저 말을 건넨 건 전 시모였습니다. 어머 얘, 어찌 옆 동네 살면서 한 번을 못 봤다 싶더니만 이런 데서 마주치네. 거의 5년 만이니? 나는 많이 늙었다만 너는 왜 그리 살이 빠졌어? 처음에 너인 줄 못 알아봤지 뭐니? 아, 그러세요? 바쁘게 살다 보니 살도 빠지네요. 어머니는 예전하고 똑같으시네요. 그럼 볼일 잘 보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꾸하고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는 고약한 마음심보인 사람이라 제가 왜 은행에 온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너는 은행에 어쩐 일이니? 뭐 돈 찾으러 온 것 같지는 않고 설마 너 은행에 돈 빌리러 온 거니? 저는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뭐가 궁금해서 저런 걸 물어보나 했어요. 아, 네. 뭐 돈이 좀 필요해서요. 대출 알아보려고 왔네요. 예전 시모는 제가 대출을 받으러 왔다는 말에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이러더군요. 세상에, 너 먹고 사는 게 힘든가 보구나. 대출이라니. 하긴 학원 강사하면서 그 월급으로 집 한 칸이나 사겠니? 아니 지금 너 학원 강사 일도 못하겠구나. 요즘 젊은 강사들만 선호한다지? 제 밥벌이는 잘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죠. 어머 얘는 살기 힘드니까 성격이 뾰족한 건 여전하구나. 왜 그런 거 아시죠? 아들이랑 이혼한 며느리가 잘 사면 배 아플 것 같은데 못 사는 것 같아 기쁜 표정이요. 전 시모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는 도무지 제 속을 긁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이혼하기 전에 말했잖아. 기억나지?
그러길래 우리 아들 바람 피웠어도 네가 한 번만 딱 참고 살았으면 이렇게 돈 없어서 대출 받으러 은행 올 일도 없지 않았겠니? 어른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아유, 그래도 한때 며느리인 정이 있어서 잘 살기를 바랬건만. 우리 아들도 가게 접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너까지 힘들게 사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구나. 어머니 말 들으니 전 남편은 하던 식당을 접었다고 하더군요. 하긴 그 동네에서 불륜으로 소문도 자자했을 테니까요. 소문만으로 망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장사하면서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전 남편 가게 망했다는 말 들으니까 저도 은근히 고소하더라고요. 죄송한데 그 사람 소식은 안 궁금하네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람 피운 거 참고 살았으면 둘이 같이 망했을 거잖아요. 저는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참, 정신승리 대단하시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볼일이나 보고 가시죠. 뭐야, 너 아무리 내가 전심으라고 해도 그렇게 예의 없이 굴면 쓰니?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니 네가 속이 쓰린가 보구나. 우리 아들은 그래도 식당 접고 경비업체 바로 취직해서 월급 꼬박꼬박 받고 있단다. 인물 좋고 키도 큰 덕이지 뭐.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말 안 하마. 대출 잘 받고 가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번호표를 들고 있는 저에게 오더니만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최 원장님.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시지. 왜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 대리님. 오늘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걸요. 오늘 대출 좀 상담하려고요. 저번에 상가 담보받은 거 상환하고 주택담보를 조금 받을까 하는데요. 제가 대출 상담 주로 받는 직원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상품 가입을 꽤 했기 때문에 늘 은행에 가면 귀빈 대접을 받고 따로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전시모는 옆에서 저를 바라보며 왜 전현이 은행 직원하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하나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대출이라고 하니 엄청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에게 최 원장님, 일단 제가 VIP실로 모실게요. 거기서 얘기하시죠? 아무래도 상가 담보보다는 주택담보가 이자가 싸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실까요? 은행 직원은 저를 VIP실로 안내했고 바로 옆에서 입을 딱 벌린 채 경악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전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요. 뭐랄까, 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무의식 속에는 상처가 있었나 봐요. 은행 직원이 저를 VIP실로 안내하는 거 보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황당한 건 거의 4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 시모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볼일을 마쳤으니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더니만 이러더군요. 저기, 얘, 너 여기 대출 받으러 왔다더니 돈이 궁해서 온 게 아니었어? 최 원장이라는 말은 뭐고 담보는 뭐니? 그 말이 대체 뭐라니? 아니, 그냥 내가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래. 다른 뜻은 없다. 그게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네요. 다시 볼 사이도 아니니 정 궁금하시다니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하고 나서 인생 역전했거든요. 어머니 말씀대로 젊은 강사 퇴물되기 전에 학원 원장하려고 학원 차렸어요. 다행히 잘 돼서 몇 년 만에 집도 몇 채 샀고 상가도 샀네요. 이제 됐나요? 속 시원하세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 안 좋을 일 없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다시는 볼 일 없으면 좋겠네요. 어머, 그게 사실이니? 너 이 동네 학원 차린 거야? 집도 샀다고? 설마 그 역 앞에 있는 추상복합 그거니? 남의 집에 뭘 그리 관심을 가지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는 바빠서 이만. 전 시모는 나가는 저를 망연자실한 표정, 질투와 허망함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승리감을 느낀 건 물론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으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수를 했구나 하는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전 남편 귀에도 내 소식이 들어갈 거고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할 그 인간들 모습을 생각하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 출근하는데 어찌 알았는지 전 남편 놈이 저 운영하는 학원까지 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요. 저를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제가 운영하는 학원을 전부 방문하며 기다리다가 주로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고등관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인간 보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 이리로 출근하는구나? 만나기 참 힘드네. 내 번호 차단했나 봐. 전화도 안 받길래 이렇게 찾아왔어. 갑자기 와서 놀랐지? 여긴 어찌 알고 온 건데? 우리 더 할 말 남은 거 없잖아.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인데 찾아온 용건이 뭐야? 엄마한테 네 얘긴 대충 들었어. 검색해보니까 너 완전 잘 나가더라? 이렇게 대박난 줄은 몰랐네. 나는 이혼하고 완전 쪽박이었는데 말이야. 내 얘긴 들었지? 가게 망한 거. 뭐 자업자득 아닌가? 근데 대체 여긴 왜 온 거야?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왜 이리 사람이 팍팍해? 그래도 우리 한때는 부부였잖아. 사귄 시간이 얼만데 홀대하지 말고 차라도 한 잔 줘. 차 좋아하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마주보고 할 얘기 없어. 빨리 안 가면 사람 부른다. 아휴, 그러지 마. 실은 네 말대로 너한테 사과도 하고 싶고 그동안 나도 많이 반성한 거 말해주고 싶었어. 내가 예전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도 구간이 명반이라고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저는 그 인간이 말하는 거 듣고 꿍꿍이를 딱 눈치챘습니다. 아마 어머니에게 제 소식을 듣고 가서 빌기라도 하든지 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꼬셔보라고 했겠죠. 상가며 아파트며 재산도 있는 것 같고 은행 VIP니 잘만 꼬셔서 다시 시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인간 속내가 다 들여다 보였지만 모른 척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고작 그거야? 미안하고 다른 여자 만나봐도 내가 최고였다. 근데 어쩌냐?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말이네. 나는 이혼하고 당신 떠올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았거든. 버린 쓰레기를 떠올릴 이유는 없잖아. 어쨌든 사과는 받을게. 오늘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줘. 그런데 그놈이 저를 붙잡더니만 내가 사과만 하러 왔겠어? 나도 나름 고민 많이 하다 온 거야. 그동안 세월이 몇 년이냐? 너도 상처는 아물었을 테고 나도 이제는 너한테 진심으로 잘해줄 준비가 되었으니 다시 시작해볼 생각 없는지 물어보러 온 거야. 보아하니 너도 혼자잖아. 혼자 노처녀로 늙느니 옛날 서방이라도 다시 보고 사는 게 좋지 않아? 기어이 초악한 성내를 드러내더군요. 어이없네. 당신한테 받은 상처 돈으로 아문 지 오래야. 당신 어머니가 가서 사정하라 그런 거지? 어떻게든 나 꼬셔서 다시 합치면 내 돈 전부 네가 쓰고 살 수 있다고 하든? 아우, 어쩜 너네 집안 사람들은 하는 짓이 그리 뻔히 보이냐? 야,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생각해보라는 거잖아. 말이 너무 심하다. 확실히 말하는데 그럴 일 없어. 다시 한 번만 내 일터 찾아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노처녀로 늙어 죽냐?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난 남자 지금 잘 만나고 있어. 보고 싶으면 불러줄까? 너 쫓아내려면 아무래도 불러야겠다 싶네. 나 돈 겁나 많이 벌었고 남자도 잘 만나고 있으니까 당장 꺼져. 이제 대답 됐지? 그러자 대답을 들은 전 남편 놈은 움찔하더니만 콩밥 소리에 살짝 겁을 먹은 건지 가겠다고 하더군요. 어이, 그냥 가라고 하면 되지 경찰은 왜 불러? 알겠어, 갈게. 너는 근데 나랑 헤어지고 바로 남자까지 만났나 봐? 그거 들으니 기분 별론데? 설마 너도 나랑 살 때 딴짓한 건 아니지? 기가 막혀서 정말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하는 생각이 어쩜 그리 아직도 저질이니? 이혼하고 만나는데 네가 기분 나쁠 게 뭐 있냐? 너는 결혼 생활 중에 딴 년 만난 인간이야. 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당장 가줘. 지금 바로 내 남자친구 불러서 몇 대 맞고 꺼질래? 제가 험악한 말을 하니 그제야 그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놈이 또 올까봐 출퇴근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다행히 그 후 전 남편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찔러본 게 아닌가 싶네요. 남에게 상처 주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걸 전 남편 놈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기혼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남편 외도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애 때부터 티가 났는데 눈 감고 결혼하면 저 같은 꼴을 봐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남편을 참고 살았던 거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도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영혼에 죄를 저지르는 일이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으신 구독자분들은 부디 본인의 영혼을 죽이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 그까짓 거 하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처럼 인생 잘 풀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한치 앞 모르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죽이며 가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